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정다운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달러 자산 투자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OBB 안에 좀 포함이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간밤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관세 전쟁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잘 가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남기면서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전히 좀 관세 이슈가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통상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중지를 좀 해라라는 명령을 그렇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이 중지 명령이 중단이 되는 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좀 지난 제네바 합의에서의 좀 협의를 했던 부분을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의 기술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존의 거래를 규제받았던 기업들이 본인이 직접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좀 우회해 왔었는데 이것까지도 좀 막아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6월에 철강에 대한 관세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전쟁이 다시 한번 재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후 시장에서 살펴보시면은 트럼프가 다시 또 중국과 대화를 할 것이고 합의에 도달할 것을 좀 희망을 한다라는 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금부터의 시간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위기와 기회가 약간은 공존해 나가는 시기이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저희는 여전히 7월 9일이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는 시기인데,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와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간에 이러한 관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6년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라든지 지지율 단에서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들을 좀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관세 정책을 두고 압박을 해가지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버틸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협상 가능성이 좀 높아져가는 시기인과 동시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경한 스탠스를 보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방송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이 기간을 꼭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 토픽으로 감세안을 오랜만에 들고 오셨는데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과세 폭탄, 이게 대형 악재가 과연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미국채 금리가 5%까지 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좀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역시도 사실 그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마 이슈를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세율을 좀 징벌보다는 이제 벌칙성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 매년 5%포인트씩 세율을 올려서 20%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세의 대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네. 뭐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혹은 기업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율로 과세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쪽에서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좀 이러한 비과세 장벽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방향을 좀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디지털세를 가지고 있는 세제 규정으로 좀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약간의 대응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자 부담이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이 너무나 크고 이렇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을 가져갈 때 성장률 또한 구조적으로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라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금리를 억누르기보다는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좀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비미국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 계획을 좀 줄이거나 혹은 덜 사거나 하는 모습들이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미국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했던 투자 규모를 조금씩은 더 줄여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채 쪽에 있어서 상당한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감세한 내용을 꼽아주셨고요. 자, 마지막 토픽, 경제 지표를 들고 오셨는데, 사실 뭐 경제 지표라고 하면 당연히 비농업 고용보고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뜻밖인데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비농업 고용지수는 제가 어차피 또 목요일에 나올 거니까 예, 오늘 예. 밤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가져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원래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 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시장에 대한 영향성, 시장에 대한 연관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표이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게 구매 관리자에 대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이번 달에 어떨 것 같으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지표 자체가 컨센을 상회할 거냐 하회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가격과 관련된 세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지표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지난 1월에 50.9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3개월 연속으로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 달에 이제 49.3포인트가 컨센서스인데 전월 대비해서 소폭이나마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 자체가 좀 좋아진다라는 것은 제조업 쪽에서의 악화된 심리들이 저점을 찍고 약간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소프트 데이터들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약간이나마 좀 반등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그림들이 나와주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 포인트로 가져온 부분은 이제 재고 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수치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기업이 재고를 좀 더 쌓아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재고를 좀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혹은 재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주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업체가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는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향후의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 재고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 자체를 한 3개월여 정도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가져온 부분이 이제 가격 관련 지표인데요. 지난주쯤이었나요? 제가 이제 나와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이익 컨센서스, 이익 전망에 그렇죠. 대한 예. 부분들은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비용단이 올라서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가격 지표라는 것들이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지불 가격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불 가격이라는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기업 단에서 느끼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 환경 단이 상당히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불 가격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급등세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앞으로의 기업 실적에 대한 힌트 역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첫 거래를 맞은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정리까지 해주시죠. 네, 6월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 시작이 네. 됩니다. 6월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우위의 시장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좀 매수하는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높여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6월을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시장 전반을 좀 순매수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더 크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대선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주식 시장을 부양을 하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들을 주가에 이미 좀 상당히 반영을 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지주사나 증권사 혹은 건설, 그렇죠. 이런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기대감을 더 높여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편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왔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지 혹은 더 높여줄 수 있을지를 체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반기 전체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합니다만은 네. 6월만 바라봤을 때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